수학이 어려워 절대 포기하지 마. 개념이 흔들려 절대 포기하지 마. 원리가 헷갈려 절대 포기하지 마. 수학은 이지 훈. 스피드 개념 총정리입니다. 2차 부등식, 1차 부등식. 자, 부등식을 여러 가지 부등식이 있는데 두 가지로 쪼갰습니다. 내용이 좀 많아서 1차 부등식과 2차 부등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 만점으로 가는 계단. 수학은 이지 쉽게 가르치는 선생 넘버원 이지훈입니다. 자, 1차 부등식입니다. 먼저 중학교 때 배웠던 1차 부등식을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등식의 정의가 뭐고 기본 성질이 뭐고 1차 부등식이 뭔지 알아봅니다. 먼저 부등식의 어떤 기본 정의는 부등호가 있는 거죠. 부등호가 네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등호. 설마 부등호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네 가지로 이루어진 식이 부등식이야. 부등호로 이루어진 식이. 그때 자, 부등호의 왼쪽이 좌변, 오른쪽을 우변, 양쪽을 양변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뭐 교과서 용어가 빠졌는데 편의상 부등호의 왼쪽 좌변, 오른쪽 우변, 양쪽을 양변이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부등식의 표현이 있습니다. 표현은요, A는 B보다 작다라고 합니다. 작다면 같지 않아, 미만입니다. A가 B보다 작다, 같질 않아, 작기만 할 뿐이야. 그러면 부등호로는요, A가 B보다 작다. 원래 큰 쪽으로 으아 입을 벌려. 으아 큰 쪽으로 원래 큰 빵을 먹으면 입을 벌려. 큰 쪽으로 입을 벌려요. 작은 쪽이 이쪽이야. 큰 쪽이 B야. A는 B보다 작다. 그것을 우리는 용어로 미만은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A는 B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A는 B보다 크다면 초과라고 합니다. 초과. 이런 용어. 그러니까 수학적 용어를 해석하셔야 돼. 그러면 A가 B보다 크다. 같질 않아. 미만 초과는 같지 않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A는 B보다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면 이하라고 합니다. 이하는 같다가 들어가. 작아도 되고 같아도 되고. 그래서 A는 B보다 작거나 같다. 원래 등호가 두 개인데 하나로 생략된 겁니다. 이렇게 됐고, A는 B보다 B는 A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A는 B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이상이다. 이하 이상은 들어가. 같은 것도 들어가. 그럼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수학은 외국어라고 그랬어요. 한글로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이 수학적 언어로 표현해야 돼. 이렇게 수학적 기호로. 전부 다 아라비아 숫자. 세계 공통어입니다. 외국어예요. 해석하셔야 됩니다. 됐죠? 이제는 부등식의 기본 성질. 자, 등식의 원리, 부등식의 원리입니다. A가 B보다 커. B가 C보다 커.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커. 그러면 요 A와 C의 관계는 누가 클까? 당연히 A가 크겠죠. 그렇죠. 끄덕거리면 됩니다.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3초 미리 생각하기. 선생님이 말한 것보다 여러분이 3초 미리 생각해야 돼. A가 B보다 커. 똑같이 C를 더했어. 자, 3이 2보다 커. 거기다 똑같은 1을 더했어. 부등호 방향 변하지 않아. 그죠? 그 다음에 똑같이 뺐어. 3이 2보다 커. 똑같이 커. 1을 뺐어. 그래도 부등호 방향 변하지 않아. 이게 이항의 원리예요. 어떤 이항의 원리냐면, 우리가 보세요. 원리만 만들게 못 푼다는 것이 아니라 x 플러스 2가 있겠고, 그 다음에 3이 있어. 이쪽이 크대. x의 범위를 구하래. 그럼 난 플러스 2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똑같은 수 2를 빼. 부등호 방향 변하지 않아. 그러면 얘가 없어져. 그래서 이 플러스 2가 0과 함께 사라지면서 이항이 되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x가 1보다 크다 이렇게 푸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요 이항의 원리야. 됐죠? 오케이. 이렇게 원리가 다 숨어 있는 겁니다. 계산하는 한 줄 한 줄에는 A가 B보다 큽니다. C가 양수입니다. 그럼 똑같은 양수를 양변에 곱해. 양수를 곱하면 부등호 방향 변하지 않는다. 나눠도 변하지 않는다. 근데 음수입니다. 음수를 양변에 곱해주면 부등호 방향 변한다. 나누면 변한다. 됐죠? 이게 부등식의 기본 성질. 이거 갖고 다 풀어. 부등식은 이것 갖고 다 풀어. 이게 가장 기본적인 성질이라고 중학교 때 배웠다고. 됐죠? 이걸 선생님이 건드려주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은 이런 강의가 어디 있어?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까지 수강평을 안 쓴 놈들은 뭐야? 응? 좀 하나 써주길 바래. 선생님의 힘이 돼. 그게 매너야, 매너.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매너라고.
감사합니다. 갑시다. 그리고 허수는 귀신수라고 그랬어. 대소관계가 없어. 대소관계가 없기 때문에 부등식에 쓰이는 모든 문자는 허수는 없어. 그러니까 허수는 부등호를 쓸 수가 없어. 크고 작음이 없다니까. 마이너스 2i가 커? 3i가 커? 방금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이쪽이 크다라고 생각한 놈들이 있어. 아니야. 허수는요. 양수 음수가 없다니까. 크고 작음이 없어. 귀신수야. 크기가 없다고. 응? 양수 음수가 있다는 소리는 실수란 소리야. 실수. 알겠죠? 이건 몰라. 대소가 없어. 부등호를 쓸 수가 없어. 허수는. 알겠죠? 오케이. 자, 사칙연산입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이 잘 몰라서 이게 양수입니다. A, X가 A보다 크고 B보다 작아. Y가 C보다 크고 D보다 전부 다 양수야. 그랬을 때 이렇게 부등식끼리 더하는 거야. 더해주면 우리가 이 변변 더해. 이렇게. 그냥 더해주면 돼. X 플러스 Y는 A 플러스 C, B 플러스 D야. 그 다음에 뺄셈은요. 뺄셈은 뭐냐면 크로스를 뺍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은 무조건 최소값보다 크겠고 최대값보다 작으면 돼. 그러면 덧셈 할 때 작은 놈끼리 더한 것이 얘가 최소값이야. 큰 놈끼리 더한 것이 얘가 최대값이야. 얘가 최대값이고 얘가 최소값이 된다고. 이렇게. 응? 뺄셈도 마찬가지야. 가장 작은 놈에서 가장 큰 놈을 빼야 가장 작은 얘가 최소값이 된다고. 가장 큰 놈에서 가장 작은 놈을 빼야 얘가 최대값이 된다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뺄셈은. 곱셈은 변변 곱한다고. 이렇게. 변변 곱한다고. 됐죠? 예를 들어서 뭐 x가 2보다 크고 3보다 작대. y는 뭐 1보다 크고 뭐 2보다 작대. 그때 x 곱하기 y는 무엇입니까? 라고 문들하면 변변 곱해. 2보다 크겠고 6보다 작아.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됐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나중에 증명할 때 사용된다고. 증명할 때. 단독으로 문제는 안 나와. 근데 증명할 때 이런 것들이 곳곳에 숨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이런 데서 막힌다고. 헷갈린다고. 그렇죠? 됐죠? 고등수학 상하는 그러니까 기본 원칙이야. 여러분 수용을 할 때 자유형, 평형, 배형, 접형 할 줄 몰라? 자유형은 이거고 폰만 배우면 되잖아. 근데 그것을 잘하고 못하고 기록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발차기하고 음파입니다. 기본적인 발차기가 되어 있어야 돼. 음파가 호흡을 잘해야 돼. 이게 기본으로 깔려야 돼. 그래서 수영 제일 처음에 배울 때 뭐부터 배워? 폰부터 배우지 않잖아. 발차기하고 음파부터 배우잖아. 그것이 충분히 몸에 익혔어. 자연스럽게 내 몸에서 나와. 그런 다음에 자유형, 평형, 배형, 접형을 배우는 겁니다.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등수학 상하가 발차기하고 음파예요. 기본적인 거예요. 이게 돼야 나중에 추진력이 생겨요. 기록이 나와요. 점수가 3등급을 뚫고 2등급, 1등급을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들을 여러분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반복하셔야죠. 그렇죠? 몸에 익히시 체화시키셔야죠. 나눗셈 어떻습니까? 나눗셈은 역시 가장 작은 놈에서 가장 큰 놈을 나눠야 얘가 최소값이 될 것이고 가장 큰 놈에서 가장 작은 놈을 나눠야 얘가 최대값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헷갈리면 덧셈, 곱셈만 알아도 그리고 헷갈리면 얘랑 빼가지고 가장 작은 거 얘랑 빼가지고 가장 큰 거 최대값보다 작고 최소값보다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등호가 있으면 만약에 등호가 하나만 있으면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더해. 그러면 등호가 들어가지 않아. 알겠죠? 등호가 두 개가 있어야 둘 다 등호가 있어야 등호가 들어가는 거지. 알겠죠? 빼기도 얘가 등호가 하나가 있어. 그럼 얘가 등호가 없어. 그러면 등호가 있는 거에서 등호가 없는 걸 빼면 등호가 없는 거야. 등호가 두 개가 있어야 등호가 들어가. 나머지도 마찬가지야. 등호는 두 개 다 등호가 있어야 돼. 이것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젠 1차 부등식입니다. 자, 이건 중학교 개념하고 있어요. 1차 부등식은 자, 부등호가 들어있는데 1차식 0보다 크다, 1차식 0보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되는 식이 1차 부등식입니다. 그래서 뭐 간단해요. 그래서 AX가 B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풀이는 X에 대한 부등식입니다. 그러면 A와 B는 상수 취급하고 A가 양수일 때 그러면 양수니까 양변을 A로 나눌 수가 있잖아.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X는 A분의 B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등호 방향 그대로 양수니까. 그다음에 A가 음수면 양변의 음수로 나눈 겁니다. 그럼 부등호 방향이 바뀌죠. X가 A분의 B보다 작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음수니까 부등식의 성질 A가 0이면 그럼 B가 0보다 큰 것 같을 때 B가 0보다 작을 때가 있죠. 그럼 써봐. 0 곱하기 X야.
그럼 x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해도 얘는 0이야. 근데 여기서 현재 얘라고 그랬어. b가 있어. b가 지금 이거잖아. 응? 근데 b가 0보다 크거나 같대. 만약에 b가 0이면 0은 0보다 큽니까? 성립하지 않아요. b가 1이야.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1이야. 그럼 0은 1보다 큽니까? 성립하지 않습니다. 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해가 없다. 됐죠? 그럼 0 곱하기 x가 b인데 b가 음수야. 얘가 음수야. 그럼 마이너스 2라고 할게. 그러면 여기는 무조건 0이야. 0은 음수보다 무조건 크겠죠. x 때 어떤 값을 대입해도 성립하겠죠. 해가 무수히 많다. 근데 부등식에 쓰이는 모든 문자는 실수다. 그래서 해는 모든 실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실수라고 말하는 겁니다. 부등식에 쓰이는 문자는 실수이기 때문에. 아하, 그런 거구나.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됐죠? 이렇게 풀어줍니다. 자, 확인 체크 갑니다. x에 대한 부등식이 있습니다. 얘가 해를 구하십시오. 이거 하나 풀면 방금 배웠던 모든 내용들 다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보세요. 이것의 x에 대한 1차 부등식이죠. 해가 이렇다고 합니다. 그럼 나는 얘를 이렇게 바꾸는 거죠. a 플러스 b x 남겨놓고 쟤를 이항시키죠. 그럼 2b 부등식의 성질 양변을 똑같이 2b를 더해 주는 거지. 됐지? 부등호 방향이 변하지 않죠. 그러면 이놈의 해가 얘라고 했는데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양변을 a 플러스 b로 나누고 싶어. a 플러스 b로 나누고 싶어. 나누는데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어. 바뀌어야지만 이 해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아하, 저 a 플러스 b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가 돼야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거지. 됐죠? 그러면 요 해가 지금 이거래. 얘래. 그럼 얘가 뭐랑 똑같아? 마이너스 1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래야 얘랑 해가 똑같은 거지. 그래서 이 b는 양변에 곱해주면 마이너스 2배 a 플러스 b가 되는 거야. a 플러스 b를 양변에 곱해주면 그럼 2가 약분이 딱 되는 거야. 이렇게. 약분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니까 이항시켜주면 이 b는 마이너스 a다 라는 이런 첫 번째 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면 a는 마이너스 2b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얻을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끄집어냈어. 자, 그런 상태에서 난 얘를 풀어라 이거지. 그러면 bx 남겨놓고 4a 마이너스 4a 이항시켜. 그럼 플러스 4a가 되겠죠. 그럼 나는 b를 나눠야 돼. 근데 b가 양수야 음수야? 잘 모르죠. 찾아내야 됩니다. 어디에서? 여기에서. a 플러스 b가 음수래. 그럼 a는 마이너스 2b래. 그럼 a는 마이너스 2b를 여기다 집어넣어. 그럼 마이너스 2b b니까 마이너스 b지. 마이너스 b가 음수다 이 말이지.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 그럼 b는 0보다 크다 이 말 아닙니까? b는 양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b를 나눠. 그러면 x는 부등호 방향이 변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b분의 4a가 되는 겁니다. 근데 a가 마이너스 2b래. 집어넣어. 그러면 b분의 마이너스 2b지만 8b 되는 거 맞습니까? 그죠? b가 약분됩니다. 따라서 내가 구할 정답은 x는 마이너스 8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다시 한번 1차 부등식입니다. 우리가 해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부등호의 방향을 조심해야 돼. 얘가 바뀌려면 얘가 음수가 돼야 돼. 그치? 그리고 해를 구했는데 얘랑 같아야 돼.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야. 그럼 a는 마이너스 2b야. 여기를 대입했더니 b의 부호가 나온다고. 그래서 풀어주는데 b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따져줘야 돼. 그대로 가는 거야. 그래서 문자가 두 개니까 문자를 하나로 바꿔. 그러면 약분이 돼서 범위가 나온다고.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됐죠?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해야 나중에 반드시 수능에서 증명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수학원, 수학2, 미적하고 미적분, 확통해서 이런 증명 과정 그리고 그 공식을 증명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부등식의 연산들은 감초처럼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막힘없이 쭉쭉쭉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들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이젠 연립 1차 부등식 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립 부등식이 뭐고 연립 1차 부등식 풀이가 어떻게 하고 이런 꼴의 연립 1차 부등식 해가 특수한 연립 부등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먼저 연립 부등식은 연립 방정식과 똑같아. 근데 연립을 시켜. 똑같은 부등식 두 개를 연립을 시켜. 근데 부등이야. 부등식이야. 그래서 1차 부등식이고 1차 부등식이지. 두 개를 연립을 딱 시켜. 그때 이것을 푸는 방식은 이것의 해를 구하고 이것의 해를 구해. 그러니까 연립이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돼. 동시에 만족해야 돼. 1차 부등식 두 개가 한 쌍이야. 그래서 연립 1차 부등식, 연립 1차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해는 두 개를 각각 구해서
동시에 만족시켜야 돼. 그래서 푸는 방식은 각각의 부등식을 풀어. 두 개를 각각 풀어. 각 부등식의 해를 하나의 수직선 위에 나타내. 수직선 위에 나타내서 뭐야? 뭘 찾아? 공통인 부분. 공통 부분을 찾아서 해를 구하는 겁니다. 수직선을 눈으로 보라 이거지. 그죠? 부등식은 해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그냥 일일이 쓸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범위로 표현된다고. 그러니까 수직선에 표현해서 공통인 부분을 범위를 찾아내는 거야. 알겠죠?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B보다 작았을 때 수직선 표현법이 있어요. X가 A 이상이야. X는 B 미만이야. 이제 용어 아시겠죠? 그때 이런 연립부등식의 해를 찾았을 때 해는 얘가 되는데 얘를 가지고 찾기가 좀 어렵다고. 그래서 그려준다고. 어떻게? 이렇게. X가 A 이상이야. 그러면 A가 B보다 작기 때문에 A가 왼쪽에 오는 거야. A 이상이니까 A가 포함돼. 그러니까 색칠을 한다고 이렇게. A 이상이 될 것이고 X는 B 미만이야. 그러니까 B가 빵꾸가 나. 빵꾸나고 미만이니까 작기 때문에 왼쪽이라고. 수직선의 오른쪽이 양의 방향, 왼쪽이 음의 방향 맞잖아. 그치? 그때 두 개의 공통범위는 여기라고. 그래서 X가 A 이상, B 미만 이렇게 표현한다고. 이게 됐죠? 그 다음에 옛날 다 하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 X가 A 이상이야. 그럼 A가 포함돼. A 이상 이렇게 될 것이고, 응? X가 B 초과야. 그러니까 B가 빵꾸나 초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두 개의 공통 부분은 어디야? 바로 이 부분이 되겠지. 그래서 X가 B 초과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 얘를 보면 X가 A 이하야. 그럼 X가 A 이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A가 포함되는 거고 A 이하야. X가 B 미만이야. 미만이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용어들을 이해하셔야 돼. 그때 공통 부분은 눈에 들어오지. 얘라고. 그러니까 XA 이하라고. X가 A 이하라고. 그래서 등호가 들어가는 경우와 들어가지 않는 경우를 여러분이 아주 미미한 부분을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오케이. 이제 연립부등식을 푸는데 이런 꼴이 있습니다. 응? 그러면 반드시 이 가운데 걸 두 번 써. 이 가운데 걸 반드시 두 번 써야 돼. 그래서 요렇게 한 번, 요렇게 두 번. 이렇게 두 식을 만들어 주는 거야. 무조건. 무조건이야. 만약에 등호는요. A equal B equal C는 우리는 상관없어. A, B를 두 번 쓰던 B를 두 번 쓰던 아니면 C를 두 번 쓰던 이건 상관이 없어. 그 다음에 A 두 번, B도 C 두 번 아니지. C 두 번 썼으니까 B는 C와 같겠고 이렇게. 그 다음에 A 두 번 지금 뭐 하는 거지? B는 C 이렇게. A는 B, B는 C. A는 C, B는 C. C를 두 번. 그 다음에 A를 두 번. A는 B, 그 다음에 A는 C. 뭐 어떤 걸 써도 상관이 없어. 간단한 식을 쓰면 돼. 연립 방정식은. 근데 연립 부등식은요. 무조건 가운데 걸 두 번 써야 돼. 가운데 걸 두 번 써야 돼. 그 이유는 뭐냐면 다시 말할게. 이유는 만약에 A가 B보다 작아. A가 A를 두 번 쓴다고 C보다 작아. 그럼 이렇게 표현되면 B와 C는 어떤 게 큰데? 모르지. 어떤 게 큰지 모르잖아. 이거 표현이 안 된다고. 그래서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커. 그러면 이렇게 표현해주면 A는 C보다 무조건 작잖아. 표현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가운데 것을 두 번 쓴다. 무조건 이렇게 쓴다는 사실 알아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연립부등식 풀면 돼요. 오케이. 자, 보충 왔습니다. 특수한 연립부등식입니다. 수직선 모양의 다음 같은 경우는 해가 하나뿐. 부등식인데 해가 하나뿐인 게 있어. 이런 경우 겹쳤어. X가 A 이하야. X가 A 이상이야. 그럼 공통 부분은 A 하나야. 따라서 X는 A뿐이다. 이렇게 공통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응?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특수한 경우입니다. 다음 같은 경우 해가 없는 경우. 해가 없는 경우는 공통 부분이 없는 경우야. 서로 등지고 원수지간. 응? 얘랑 얘는 공통 부분이 없어. 해가 없어. 그 다음에 얘인데 둘 다 빵꾸 났어. 공통 부분이 없어. 둘 다 빵꾸 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 하나가 빵꾸 하나가 포함됐어. 그래도 공통 부분은 없어. 둘 다 포함돼야 돼. 그래야지 해가 있는 거지. 이런 경우는 해가 없는 경우. 됐죠? 볼 수 있겠고. 자, 그럼 연수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이거 하나 풀면 지금까지 설명들이 다 녹아 있습니다. 통합되어 있습니다. 볼게요. 만족시키는 정수 x가 하나뿐일 때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라 라는 겁니다. 부등호가 두 개가 있죠. 그럼 나는 어떻게 푸냐면 이거 가운데 걸 반드시 두 번 써. 얘가 1번. 그 다음에 얘 2번.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럼 연립부등식 만들어. 그러면 3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a가 1 마이너스 2분의 x가 될 것이고 1 마이너스 2분의 x 얘가 4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1번식, 얘를 2번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1번식을 풀면 먼저 연립을 만드는 거고 분모가 복잡하잖아. 2와 3의 최소금에서 얼마죠? 6이죠. 6을 양변에 곱해줍니다. 6을 곱해주니까 2가 남겠고 마이너스 x 플러스 a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부등호 방향 변하지 않죠. 양수를 곱했기 때문에. 근데 얘는 1이죠. 낭패야. 그러면 망하는 거야. 6은 여기다 곱하기도 하고 모든 항에 다 곱해. 그래서 얘가 1이 아니라 6이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여기다가 6을 곱하니까 약분돼서 3x가 되겠죠. 이렇게 조심. 그 다음에 2양을 시켜. 그럼 마이너스 2x가 있겠고 플러스 마이너스 3x 2양 되니까 플러스 3x가 되겠죠. 그러면 x만 남겠고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2a니까 2양 되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6이라고 이렇게 1번에 해 범위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2번은요. 역시 분모의 최소금에서 2와 4니까 4를 양변에 곱해. 역시 이거 1이죠? 아니야. 4를 곱하니까 4가 된다고. 4 마이너스 4를 곱하니까 2x가 될 것이고 변하지 않는 거고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얘를 이항시켜. 그럼 마이너스 2x 플러스 x니까 마이너스 x가 될 것이고 4를 이항시켜. 그럼 1 빼기 4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 그럼 x가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족시키는 정수 x가 하나뿐이래. a 값의 범위를 구하래. 잘 봐. 쭉. 여기가 x가 있습니다. 확실한 거 x가 3보다 큽니다. 3이 여기 있어. 3보다 크다는 오른쪽으로 가겠죠. 이렇게 갑니다. 됐죠? 근데 x는 얘보다 작습니다. 근데 공통 부분이 정수가 하나뿐이야. 그러면 3보다 큰 4가 있겠고 여기가 5가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내가 찾고 싶은 저 마이너스 2 플러스 6이 어디 와야 돼? 이 사이로 딱 이렇게 와. 이렇게 와줘야. 이렇게 와줘서 공통부분이 이렇게 돼야 만족하는 정수는 4 하나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나는 저 마이너스 2a 플러스 6은 뭐와 뭐 사이? 4와 5 사이. 얘 딱 오면 되겠는데 응? 경계점이 있어. 어떤 경계점? 바로 등호. 이 등호가 될 수 있느냐? 그럼 마이너스 2a 플러스 6이 4와 같을 수 있느냐? 그러면 얘가 4라면 x는 4보다 작잖아. x의 범위잖아. 만족하는 정수는 x잖아. 얘가 4랑 같다고 하더라도 마이너스 2a 플러스 6은 4와 같겠지만 걔가 4가 되면 x는 4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x는 4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됐을 때 공통 부분이 얘라. 그때 만족하는 정수가 한 개가 있어 없어? 없어. 없으니까 얘가 4가 되면 돼 안 돼? 얘가 4가 되면 돼 안 돼? 안 돼. 너는 안 된다 이거지. 빠져라. 그러면 얘가 5가 되면 그러면 만약에 얘가 4가 아니라 5가 되면 얘가 5야. 그러면 x는 5보다 작아. 얘는 5가 되겠지만 x는 5가 아니라고. 그죠? 이 수직선은 x축이라고. x는 5가 아니라고. 5가 빠진다고. 이렇게 딱 되면 이 공통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3보다 크다? 5보다 작다가 되겠죠. 5가 빠지잖아. x는 5가 빠지는 거니까. 그럼 만족하는 정수는 4 하나뿐이야? 땡큐지. 그잖아. 3보다 크고 5보다 작기 때문에 x가. 만족하는 정수는 4 하나뿐이잖아. 그러니까 너는 땡큐야. 그래서 큰 범위를 찾아주고 등호가 들어갔을 때 등호가 있을 때 만족하면 땡큐. 만족하지 않으면 노 땡큐. 이것만 해석해. 이게 가장 어려워. 니들이. 이것만 해석하면 다 끝나. 나중에 미분할 때요. 수투 미분할 때 부등식과 미분 파트가 있어요. 이 부등식이 이게 헷갈려 버리면 미분을 배워봤자 부등식이 안 되면 부등식과 미분이 안 돼. 미쳐버리는 거지 그때. 그때 가서 피눈물 흘리면서 다시 1학년으로 돌아와야 돼.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지금 이 강의를 해주는 거라고. 따라오라고. 알겠어요? 됐죠? 그러면 양변에 6을 빼. 6을 빼주면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변하지 않죠. 응? 6을 빼. 그럼 마이너스 1 되겠죠. 그죠? 이 등호는 들어가는 거고 이건 빠지는 거라고. 각 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눠. 그럼 1이 되겠죠. 부등호가 바뀝니다. 음수로 나눈 거니까 a가 될 것이고 부등 바뀌는 겁니다. 그럼 플러스 2분의 1 되는 거 맞습니까? 따라서 내가 구할 a의 범위는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겠고 1보다 작다.
라고 A의 범위를 실수값의 범위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내가 구할 정답. 할 수 있겠죠? 이거 하나면 1차 시계 연립부등식 다 풀 수 있어요.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좀 어렵겠지만 도전. 이미 다 했잖아 여러분. 좋습니다. 자 이제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1차 부등식입니다. 이거 역시 선생님이 특강으로 다 해놨어. 함수 특강 할 때 절대값 특강 다 해놨어. 그때 절대값과 방정식, 절대값과 부등식 싹 해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해드립니다. 특강은 특강인 거고 수업은 수업인 거고 반복해야 돼요. 먼저 절대값 루트 A 제곱입니다. 제곱근이죠. 앞에 제곱근이 있습니다. 그럼 절대값이라고 나옵니다. 절대값 A는 A가 0보다 크나 같으면 그냥 나오고 A가 음수면 이 안이 음수면 마이너스 붙여 나오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랬을 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원점이 있습니다. 절대값의 정의는 원점에서부터의 떨어진 거리입니다. 그죠? 여기가 2야. 그럼 원점에서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가 얼마? 2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값 2라고 합니다. 그럼 얘는 뭐가 돼? 그냥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2가 있습니다. 쉽게 말할게. 여기서 원점에서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는 얼마입니까? 역시 2죠. 그럼 우리는 절대값 마이너스 2라고 합니다. 원점에서 마이너스 2까지 떨어진 거리가 얼마냐? 그럼 그것도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값 안이 양수면 그냥 나오는 거고 절대값 안이 음수잖아. 절대값 안이 음수잖아. 그러면 저 음수가 그냥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절대값은 음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붙이고 나온다고. 그래야 얘가 양수가 되는 거라고. 그렇죠? 이해되죠? 그래서 왜 마이너스를 붙이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절대값의 성질. 우리는 절대값 x는 원점이 떨어진 x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거리니까 음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값 x와 절대값 마이너스 x는 같습니다. 그리고 제곱을 합니다. 제곱을 해주면 얘는 실수의 제곱과 같습니다. 이런 절대값의 성질. 그리고 절대값 x 곱하기 절대값 y는 이는 절대값 x 곱하기 y 하나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절대값 x를 절대값 y로 나눠줍니다. 이것은 하나의 절대값으로 들어갑니다. 결국 이렇게 각각의 통으로 곱해진 각각의 절대값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좀 기본적으로 알아둘 것. 요거 알아두고 이거는 무조건 가장 중요한 게 핵심 이거고 나머지 짜투리 공식 증명할 때나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감초처럼 숨어 있어요. 이거는 기본으로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됐죠? 오케이. 절대값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제 풀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상수 A, B가 있는데 A와 B가 전부 다 양수야. 0보다 크니까. 그리고 A가 B보다 작아. 응? 수직선상에 원점 오른쪽에 있겠고 A가 B보다 작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있겠구나 느낌이 오겠죠.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걸 묻습니다. 절대값 X가 A보다 작다. 그러면 원점이 이렇게 있어. 원점 A는 양수니까 우리가 여기가 A가 있어. 그리고 여기가 얘가 있다 할게. 그러면 절대값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A보다 작아. 그럼 떨어진 거리가 A가 여기 있잖아. 그죠? 근데 음의 방향 마이너스 A 여기 있잖아. 그럼 여기서까지도 거리가 A고 여기서까지 거리가 A고 여기서까지 거리도 A지 않습니까? 근데 X는요. 그 A보다 작은 범위래.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A보다 작은 X 얘가 X축이잖아. X값의 범위가 뭐냐 이거지. 바로 어디입니까? A보다 작은 범위는 요 A와 마이너스 A 사이 범위야 바깥 범위야? 사이. 이 사이잖아. 여기서 요 사이. A는 빠지지. 이 사이잖아. 마이너스 A 빠지지. 그래서 이 초록색 부분이라고 X가 이 사이에 오면 된다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A보다 크겠고 A보다 작다. 그래서 X가 마이너스 A보다 크겠고 A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값이 들어있는 1차 부등식은요. 공식화시켜 이제. 이해되죠? 그 다음에 절대값 X가 A보다 크다 이 말은 원점에 떨어진 거리가 이 A보다 크다 이거지. 크다는 어떤 범위야? 이거 빠지면서 이 바깥 범위 아닙니까? 이 바깥 범위? 이 바깥 범위 아닙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A보다 작겠고 또는 X는 A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이건 공식적으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절대값 X가 A보다 크겠고 B보다 작아.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만들어 볼게요. 원점이 있습니다. A가 있어. 양수 A. B는 여기 있어. 그러면 원점에 떨어진 거리가 A보다 크겠고 B보다 작대. 그럼 느낌 오죠? A 빠져. B 빠져. 이 사이가 원점에 떨어진 거리가 A보다 크겠고
b보다 작은 범위 맞습니까? 근데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가 마이너스 a가 있겠고 여기가 마이너스 b가 있다고. 그죠? 그러면 원점에 떨어진 거리가 a가 여기 있고 떨어진 거리가 b가 여기 있다고. 그 사이니까 이 사이라고. 결국 이쪽도 있고 이쪽도 된다고. 그래서 x는 a보다 크겠고 b보다 작아. 당연한 거고 마이너스 b보다 크겠고 마이너스 a보다 작아. 그래서 두 가지가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b보다 크겠고 마이너스 a보다 작아. 이렇게 나오는 거야. 됐죠? 그래서 이게 추가되는 거야. 이렇게 공식화시키는 겁니다. 푸는 방식은 양수일 때는 그냥 x야. a보다 크고 b보다 작아. 음수일 때는 뭐가 돼? 자, 마이너스 x 나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양변 마이너스를 곱해봐. 그럼 마이너스 a가 될 것이고 x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b 되는 거 맞습니까? 마이너스 b보다 크고 마이너스 b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구간 나눠 풀기. 절대값 x가 있습니다.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 그럼 절대값 x가 한계가 이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절대값 x 마이너스 a는 x 마이너스 a가 얘가 0 되니까 a죠. 그러면 a보다 자, 크거나 같은 범위는 x 마이너스 a. a보다 작은 범위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붙이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가 0 되는 값이 x는 0이야. 그래서 얘보다 작은 범위, 큰 범위.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얘가 첫 번째, 얘가 두 번째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이런 상황. x가 a야. 그럼 a보다 작은 범위, 큰 범위. 얘가 첫 번째, 얘가 두 번째. 얘보다 작은 범위, 얘가 두 번째. 큰 범위 이렇게. 두 가지 쪽에서 그때는 양수니까 그냥 나오고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이고 나오고. 됐어요? 이 원리야. 이 원리. 그다음에 이런 경우. 절대값이 두 개가 있어. 그럼 0 되는 값이 뭐가 돼? x는 a, x는 b가 있잖아. 그러면 x는 여기가 a가 있겠고 x는 b가 있다고 이렇게. 그때 그럼 여기보다 작은 범위, 중간 범위, 큰 범위.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조건, 세 가지 조건으로 나눠주면 돼. 됐어요? 그렇게 해서 절대값이 두 개가 있으면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수직선에서 절대값이 0 되는 범위에서 작은 범위와 크거나 같은 범위 이렇게 쪼개주시면 돼요. 이왕이면 이 큰 쪽에다가 이 x가 큰 쪽에다가 등호를 붙여주는 게 일반적인 겁니다. 이 큰 쪽에다가 등호를 붙여주는 게 일반적인 겁니다. 됐죠? 오케이. 자, 교육청 모의고사 기출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설명이 이 문제 하나로 다 녹아들어 있습니다. 저 부동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의 개수가 19개일 때 자연수 a의 값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절대값을 풀죠. 그럼 공식을 어떻게 풉니까? 저 x 마이너스 2는 어떻습니까? 공식 마이너스 a보다 크겠고 플러스 a보다 작다. 왜들 이러세요? 절대값 x가 양수 a보다 작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x는 마이너스 a보다 크겠고 플러스 a보다 작다고 했잖아. 그럼 그 x 자리에 뭐가 들어간 거야? x 플러스 2 들어갔으니까 그대로 가는 거지. 그런 상황에서 x는 각변을 뭐야? 2씩 더해. 그럼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될 것이고 얘는 a 플러스 2 되는 거 맞죠? 그쵸? 그 x의 범위가 이렇게 나왔어.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의 개수가 19개래. 자, 여기서 공식 하나 또 가르쳐 드릴게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계속 가르쳐 드렸는데 정수의 개수 세는 방법. 보세요. x가 a보다 크겠고 b보다 작거나 같아. x가 a보다 크거나 같겠고 b보다 작아. 하나가 포함되고 하나가 포함되지 않아. 그때 정수의 개수는 바로 큰 놈에서 작은 놈 빼면 돼. 예를 들어서 x가 1보다 크겠고 3보다 작거나 같아. 그럼 정수는 뭐가 있어? 2하고 3 두 개밖에 없지. 그치? 그러면 그 정수의 개수는 3에서 1 빼주면 돼. 두 개가 되는 거야. 큰 놈에서 작은 놈 빼주면 된다고. 그러면 정수의 개수가 나온다고. 아하. 자, 그렇다면 얘가 기준이야. 하나가 포함되고 하나가 포함되지 않아. 그러면 x가 a보다 크겠고 b보다 작아. 그럼 하나가 빠졌지. 그럼 이것의 정수의 개수는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빼. 근데 등호가 들어간 것이 빠졌기 때문에 한 개가 빠진 거야. 빼기 1개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x가 a보다 크거나 같겠고 b보다 작거나 같아. 그러면 이때는 b 빼기 a를 했는데 이 기준보다 등호가 없는 게 하나가 들어갔잖아. 하나가 추가됐기 때문에 플러스 1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기준이 되면서 빠졌으면 빼기 1, 들어가면 플러스 1. 이걸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둘 다 빠졌잖아. 정수의 개수는 저 큰 놈에서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빼서 2를 빼줘. 왜 2를 빼주는지 알겠죠? 2를 빼준다고 이렇게. 응? 그것이 몇 개래? 19개래. 19개래. 이해되시겠어요?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이런 짜투리 공식을 알아야 된다고. 갖추고 계셔야 된다고. 그것은 안 나온다고. 미쳐버리지. 그럼 플러스 A, 플러스 2A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2 마이너스 죽어버릴 것이고 얘 2항 되니까 20 되는 거지. 따라서 내가 구할 A는 얼마? 바로 10. 자연수 A 맞습니까? 정답 1번.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이런 것들. 절대값 들어있는 부동식 풀어보고 우리가 이거 정수의 개수 구하는 공식 요거 하나 여러분 갖고 계시고 확인하시고 이미 선생님 수업 쫓아나갈 때는 이미 다 이게 갖춰져 있어. 두말하면 잔소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이젠 해와 연립부등식의 해가 같을 때 실수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 자, 이런 것들 여러분 계산력이 좀 갖춰줘야 됩니다. 먼저 이것의 해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2배 우리는 짜투리 공식 루트 자 A의 제곱은 어떻습니까? 절대값 A로 나오죠. 그죠? 그럼 루트 제곱은 절대값 1 마이너스 X 이렇게 나오죠. 플러스 3배 절대값 X 플러스 1 그보다 작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때 절대값 2개니까 우리는 0되는 X값을 2개를 찾아 2하고 마이너스 1이지. 그럼 마이너스 1이 있겠고 플러스 1이 있어.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구간이 3개로 쪼개지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첫 번째 X가 마이너스보다 작았을 때 그러면 부호 결정하기 위해서 마이너스보다 작은 값 뭐 있어? 마이너스 2를 대입해봐. 그럼 마이너스 2를 대입해주면 이건 양수죠. 양수니까 그냥 나옵니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해봐. 음수죠. 마이너스 붙이고 나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9보다 작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상태에서 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x니까 마이너스 5x가 되겠고 그 다음에 플러스 2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 이항하면 10이 되겠네요. 그러면 5로 마이너스 5로 나누니까 바뀌겠죠.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러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겠고 마이너스 2보다 작기 때문에 두 개의 공통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작겠고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의 해가 나옵니다. 저거와 이것의 공통 범위야. 이런 범위 아래서 얘가 성립하는 거니까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돼. 됐죠?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x가 얘가 두 번째야. 큰 쪽에 등호를 붙이라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겠고 커지는 쪽에 x가 1보다 작다. 그죠? 원칙이 있어야 돼. 그러면 이 사이에 0이 있잖아. 0을 대입해봐. 그러면 양수지. 얘도 양수지. 그냥 나와. 2배 1 빼기 x. 그 다음에 플러스 그냥 나와. 양수니까. 플러스 1. 9보다 작다라고 풀 수가 있겠죠. 그럼 마이너스 2x 플러스 3x니까 x가 될 것이고 플러스 2 플러스 3 5니까 이항하니까 4가 되겠죠. 그러면 이것과 이것의 공통범위는 어디입니까? 바로 얘가 되겠지. x가 4보다 작은 쪽에 얘가 다 포함되지. 그러니까 공통범위는 얘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여기가 세 번째죠. 응? 자 이런 것들이 1학년 때 갖춰줬어야 되는데 혹시 몰라서 또 하는 겁니다.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그러면 2를 대입해봐. 그러면 음수지. 얘는 양수지. 그러니까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 나오겠고 양수니까 그냥 나와 이렇게. x 플러스 1. 얘가 9보다 작다. 그러면 플러스 2x 플러스 3x니까 플러스 5x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2 플러스 3인 거니까 플러스 1. 이항해주면 뭐가 됩니까? 8이 되겠지. 따라서 x는 5분의 8보다 작다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x가 1보다 크거나 같겠고 5분의 8보다 작기 때문에 x는 5분의 8보다 작고 어떻습니까?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구했어.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또는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는 공통범위고 이렇게는 공통범위고 이렇게는 같은 내에서니까 공통범위고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이 세 가지는 합범이야. 그래서 수직선으로 딱 가보면 이걸 알고 계셔야 돼.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겠고 마이너스 1보다 작아.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겠고 1보다 작아. x가 1보다 크거나 같겠고 5분의 8보다 작아. 이것들을 합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라고. 따라서 내가 구할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크겠고 5분의 8보다 작다. 이렇게 이 세 개가 합해지는 거라고. 이렇게 됐죠?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 절대값이 루트가 들어있겠고 절대값 두 개가 들어있는 부등식의 해를 이렇게 구해봤습니다. 이거 한 문제만 풀면 지금까지 설명들을 다 끝내. 그래서 대표 문제를 갖고 온 거야. 난이도가 좀 있겠지만 자 그런 상태에서 이거 뭡니까? 해가 같을 때. 해가 같을 때야. 그러면 이것은 요렇게 한번 요렇게 연립부등식 푸는 거잖아. 됐죠? 그러면 얘는 5x 플러스 a가 6x 플러스 4가 될 것이고 6x 플러스 4 있겠고 x 플러스 b가 있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풉니다. 두 번째 풉니다. 됐죠? 그럼 이항시킵니다. 마이너스 x가 될 것이고 4 마이너스 a가 되겠네요.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a 마이너스 4 되는 거 맞습니까? 이게 첫 번째 해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이항시킵니다. 5x가 되겠네요. 그럼 b 빼기 4가 되겠네요. 그러면 x는 뭐가 됩니까? 5분의 b 빼기 4가 되는 거 맞습니까? 그랬을 때 요놈의 이 두 개의 공통범위가 되는 거야. 그럼 이 해와 이 해가 같아야 돼. 그러면 잘 봐. x가 어떻게 돼야 돼? 커야 돼. a-4보다 크겠고 어때? 5분의 b 빼기 4와 같아야 돼. 그러면 당연히 어때? 요 a-4가 뭐랑 같아야 돼? 마이너스 2와 같아야 돼. 그리고 얘가 뭐랑 똑같아야 돼? 5분의 8과 같아야 돼. 그래서 a-4는 마이너스 2니까 a는 플러스 2. 그 다음에 5분의 얘는 같기 때문에 분모가 같기 때문에 b 빼기 4가 8이 돼야 돼. 그럼 b는 얼마가 돼? 12. 그랬을 때 내가 구할 a 플러스 b는 얼마? 바로 14다. 라고 이 문제 정답을 쓸 수가 있는 거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정도 해주면 1차 부등식, 절대값 부등식은 여러분이 다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이제 2차 부등식 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 부등식 쭉 있는데 2차 부등식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해왔기 때문에 다시 확인만 들어갑니다. 2차 부등식은요. 2차식이 0보다 크다. 2차식이 0보다 작다. 2차식이 0보다 크나 같다. 2차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렇죠? 이게 바로 단 A는 0이 아니었을 때. A는 0이 아닙니다. A가 0이 아니어야지 2차식이 되는 거지.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우리는 2차 부등식의 기본적인 형태다. 부등식을 풀 때는요. 이 형태로 놓고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근데 이걸 푸는 방식은 2차 함수로 풉니다. 2차 부등식을 풀 때는 2차 함수로 풉니다. 그래서 2차 함수를 앞에서 설명한 거야.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돼. 그럼 이것의 해는 나는 어떻게 푸냐면 연립을 시켜.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왼쪽 좌변의 2차 함수와 우변 y는 0을 연립을 시켜. 0이 있잖아. 그 y는 0은 무슨 축이야? x축이라고. 이 두 개를 연립시키는 거. 이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있고 y는 0은 x축이라고. 직선이 있다고. 그래프를 딱 그려줘. 얘가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져. 그리고 x축은 이 x축은 y는 0축이 된다고. 그치? 그럼 y는 0의 위쪽은 플러스 0의 아래쪽은 y값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근데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을 때 교점이 알파 베타가 있는다고 한다면 이 알파보다 이 작은 범위 얘 x값들에 대응되는 이 y값들은 전부 다 플러스가 된다고 이렇게. 그치? 이 베타보다 큰 x값들을 대입한 이 y값들은 전부 다 플러스가 된다고. 이해되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 플러스 값들은 0보다 큰 값들이잖아. 그러니까 0보다 큰 값들이잖아. 그래서 2차 부등식이 만약에 0보다 크다의 해는 어떤 범위냐? x가 알파보다 작고 또는 x가 베타보다 큰 범위야. 요 y값이 0보다 큰 범위. y는 0은 이거잖아. 0보다 큰 범위는 이 위쪽 범위라고. 그때 x의 범위가 베타보다 크겠고 알파보다 작다 이거지. 알파 했을 때는 0이야. 베타 했을 때는 0이라고. 0보다 큰 범위니까 알파 베타가 빠지는 거지. 이해되죠? 이렇게. 그러면 자 0보다 작은 범위는 이 y값이 0보다 작은 범위는 x축 밑이라고. 밑에 여기 있는 x값들을 대입시켜주면 거기 있는 y값들은 전부 다 음수가 되는 거예요. 0보다 작은 x축 밑이니까 얘가 y는 0이기 때문에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알파보다 크겠고 베타보다 작은 범위가 되는 겁니다. 이런 그래프를 가지고 2차 부등식을 풀어준다는 사실. 됐죠? 오케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래프로 정리를 딱 해보면 2차 함수의 그래프와 2차 부등식의 해는 먼저 2차 방정식을 그려줍니다. 2차 방정식. 이꼴 제로 했을 때 A가 양수라는 조건을 해서 판별식 D를 봅니다. B제곱만 4이씨.
왜 x축과의 교점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그 두 실근 알파 베타입니다. 근데 d가 0보다 커.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같겠죠. 그리고 a가 양수니까 2차 함수의 그래프는 a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 되겠죠. 그리고 d가 0보다 크단 말은 아래로 볼록이면서 서로 다른 두 실근 같기 때문에 알파 베타 두 점에서 만나는 거죠.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려졌을 때 2차 공식 네 가지. 0보다 크다의 해는 0보다 크다는 바로 여기가 양수잖아. 여기가 0보다 큰 거 맞지? 얘 빵꾸 크다니까. 알파보다 작겠고 베타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고 읽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같을 경우 알파와 베타가 들어가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알파와 베타가 포함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0보다 작다의 해는 바로 여기잖아.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거 빵꾸. 여기서 이 사이의 범위가 0보다 작은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x가 알파와 베타 사이. 작거나 같다는 알파와 베타가 포함되는 거지. 그래프만 그려주면 돼. 절대값을 통해서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몇 점에서 만나느냐. 따져주는 거죠. 앞에서 배웠던 부분과 연결되는 거죠. 통합되는 거죠. d가 0이면 접하죠. 그렇죠? 그때 여기 네 가지 2차 함수 푸는 겁니다. 0보다 크다는 이거 0보다 크지. 이거 0보다 크지. 알파는 0이잖아. 그러니까 알파는 빠지는 거지. 알파는 0인 거니까 알파는 빠지는 거지. 그러니까 x 알파 빼고 다 되는 거지. 알파 뺀 모든 실수지. x축 전체잖아. 알파를 뺀 모든 실수 아니야? 거기서 양수가 되는 거지. 그래프 보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같은 경우도 알파도 들어가는 거니까 모든 실수가 되는 거지. 이것을 우리는 절대부등식으로 합니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부등식. 주어진 조건, 실수 조건에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부등식 절대부등식. 그러면 0보다 작다는 이거 0보다 커. 이거 0보다 커. 얘는 0이야. 그러면 이 2차 함수의 그래프에서 0보다 작은 그래프는 있어 없어? 없어. 해가 없다. 0보다 작거나 같다는 0보다 작다는 없는데 같은 경우는 있잖아. 그러니까 x는 알파일 때 유일하게 하나의 실수인 해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잘 물어봐. 알겠죠? 이런 상황. 그래프 보고 해서 외우는 게 아니야. 이걸 외워. 외우는 게 아니야. 그래프 보고 읽는 거라고. d가 0보다 작아. 그러면 서로 다른 두 화근을 갖죠. 그럼 x축과의 교점이 있다 없다? 없다. 없으니까 붕 뜬다. 그러면 이것은 0보다 크다. 모든 x값에 대해서 전부 다 0보다 크지. 최소값이 양수니까 전부 다 양수가 되겠지. 해가 모든 실수가 된다. 모든 실수. 0보다 크거나 같다. 커도 땡큐, 같아도 땡큐. 다 크잖아. 모든 실수지. 됐죠? 그러면 작다. 하나도 없지. 없다. 작거나 같다. 같은 것도 없어. 전부 다 양수야. 없지. 됐죠?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보고 2차 분식을 풀어주는 겁니다. 이러면 끝나. 2차 분식은. 됐죠? 문제 풉니다. 2차 분식을 풀기 전에 여러분이 2차 함수의 그래프의 특성을 파악하셔야 돼. 그리고 2차 분식의 범위를 찾아야 돼. 그럼 이런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 무조건 수능에 나와. y는 fx, y는 gx의 그래프가 fx가 이거야. gx가 이거라고. 위로 볼록이라고. 2차 함수야. 자, 밑에다 크게 그렸어. 근데 0보다 fx가 크겠고 gx보다 fx보다 커. 이것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해가 이거라고 합니다. 이때 알파 베타 구해서 계산해봐라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fx 값과 요 fx 값하고 요 fx 값하고 요 gx 값은 무슨 값이야? y 값이야. y는 fx, y는 gx. x를 대응했을 때 얻어지는 y 값이라고. 그럼 y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큰 거야. 그럼 fx 중에서 이 y 값이 x를 대비해서 y 값이 0보다 큰 x의 범위는 어디냐면 바로 fx 이거니까 이거 빵꾸고 이 범위. 이거 빵꾸고 이 범위. 이 범위는 이 그래프는 전부 다 어때요? 0보다 이 x축이 바로 y는 0축이잖아. 얘보다 위쪽에 그려지는 그래프겠죠. 이게 fx가 0보다 큰 범위야. 그럼 gx가 0보다 큰 범위는 어디야? gx. 그럼 gx는 이거니까 0보다 큰 범위는 여기서 만나잖아. 이렇게 되면서 여기서 만나잖아. 이게 gx가 0보다 큰 범위야. 그럼 둘 다 0보다 큰 범위를 찾았고 이제 뭘 찾냐면 fx보다 gx가 큰 범위를 찾는 거야. 그럼 이 초록색 그래프가
저 파란색 그래프보다 위쪽에 있는 범위를 찾는 거지. 어? 어디야? 여기지 여기. 여기잖아. 여기뿐이잖아. 이 초록색 그래프가 이 파란색 그래프보다 겹치면서 두 개를 동시에 둘 다 양수이면서 0보다 큰 범위 이거잖아. 이해돼요? 그러면 이때가 x 값이 얼마야? 2. 이때 x 값이 얼마야? 3. 따라서 x는 2보다 크겠고 3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야. 두 개 더해주면 얼마? 정답은 5야. 이게 내가 구할 정답이라고. 그러니까 그래프를 보고 읽는 눈을 이건 키워야 돼. 이거는 공식이 아니잖아. 어? 그래프를 보는 눈이라고. 이게 없으면 함수가 안 돼. 미분 적분이 안 돼. 미분도 안 되고 적분도 안 돼. 어? 아무리 배워봤자 고2 때 고3 때 아무리 수능대 배워봤자 안 된다고. 이건 빵꾸랑 채워야 된다고. 이게 되겠죠. 그걸 지금 채우라고. 됐죠? 오케이. 자, 이제 이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해가 이랬을 때 실수 알파 베타에서 베타 빼기 알파의 값을 구하라. 자, 절대값이 들어있겠고 이차원 동식입니다. 그럼 우리는 절대값이 한 개니까 딱 그려. x축이야. 0된 x값 1이죠. 1보다 작았을 때 컸을 때. 공식 없잖아 저거는. 우리가 첫 번째 얘가 두 번째. 이게 기본이라고. 그럼 첫 번째 x가 1보다 작았을 때.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가 있겠고 얘는 마이너스 2를 대입해봐. 음수지. 그럼 마이너스 빠져나오지 이렇게. 응? 절대값을 풀어 일단 이렇게. 그러면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x 이항되니까 플러스 2x고 플러스 x 플러스 2항되니까 마이너스 2. 0보다 작거나 같아. 계산할 수 있겠죠. 인수분해 들어갑니다. 그럼 x 그 다음에 플러스 2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됐죠? 그랬을 때 난 이것을 y로 잡아줍니다. 그럼 이놈의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이면서 이렇게 되겠죠. x축 마이너스 2와 플러스 1 두 실근을 갖지 않습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이것의 아랫범위. 됐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1이 등호가 들어가니까 포함이 돼. 포함이 되면서 이 범위가 된다고. 따라서 저것은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겠고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어떤 범위에서? 이런 제한된 범위에서. x가 1보다 작은 범위에서 얘를 동시에 만족하기 때문에 공통범위는 어디입니까?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겠고 여긴 1이 포함되지만 저긴 1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1보다 작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이게 첫 번째 해가 되는 겁니다. 됐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입니다.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죄송합니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가 있겠고 얘가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2를 대입해봐. 양수지. 그냥 나옵니다. 2배 x 빼기 1. 그럼 이항시켜주면 x제곱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 그러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저거 인수분해 들어갑니다. 그럼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군요. 이거 얘를 y로 잡고 그래프 그려줍니다. 선생님 친절도 해. 아래로 볼록입니다. 얘가 1이고 얘가 2입니다. 0보다 작거나 같다기 때문에 요 아랫범위. 그럼 얘부터 출발해서 이거 맞습니까? 이런 범위. 그래서 계산해 보면 x가 1보다 크거나 같겠고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랍니다. 근데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두 개의 공통 범위는 바로 뭐가 됩니까? 얘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거와 이거 또는이야. 5와 합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수직선으로 딱 갑니다. 그러면 x축이 있습니다.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겠고 1보다 작습니다. x가 1보다 크거나 같겠고 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러면 또는이니까 이 범위가 이게 두 개 합해 얘가 되겠죠. 결국 내가 구할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겠고 플러스 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럼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다 이거죠. 알파 베타. 베타에서 알파를 빼라. 베타에서 알파를 빼라. 그러니까 플러스 4가 된다. 이게 내가 구할 정답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4입니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절대값을 풀고 2차 원식을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들 다 들어있습니다. 됐죠? 대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러면서 수능에 점점 가까워지는 거야. 그리고 한번 선생님의 개념물의 기본서를 한번 쭉 배웠어. 자세하게 배웠어. 한 6개월 동안 아주 시험 치면서 배웠단 말이야. 근데 세월이 지나서 잊어버렸어.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야. 스피드 개념 총정리 하는 거야. 그러면서 단단하게 굳혀. 그리고 수능 대비 들어가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x에 대한 2차 공식의 해가 오직 x는 3분일 때. 뿐일 때. 이것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는
그럼 첫 번째 조건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2차 부등식에 해가 하나 딸랑 하나야. 범위가 딸랑 하나야. 그러면 그래프라고. 난 이놈의 그래프를 딱 그려주는데 0보다 크거나 같대. 얘가 x축이야. 그럼 저 2차 부등식이니까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되겠지. 근데 0보다 크거나 같은 것의 해가 x는 3뿐이야. 그럼 얘는 이렇게 접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얘가 뭐가 돼야 돼? 3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x가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것은 하나도 없지만 이때 0이잖아. 오로지 x는 3 하나뿐이잖아. 찾아내야 돼. 이걸.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최고창합의 개수 a가 위로 볼록이니까 음수가 돼야 돼. 그죠? 그리고 이 그래프는 x는 3에서 접한다고. 그러니까 저것을 해주면 a배 뭐가 돼? x 빼기 3의 제곱 중근을 가져야 된다고. 이해됩니까? 이것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 된다고. 얘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됐죠? 이걸 전개합니다. 그럼 a배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가 되면서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고, a x의 제곱 마이너스 6a x 플러스 9a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면서 이 식과 같아야 돼. 그래서 a가 똑같잖아. b 자리에 뭐 들어왔어? b는 마이너스 6a가 될 것이고 c는 뭐가 돼? 9a가 되는 거야. 그래서 b도 a로 c도 a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찾아내는 즐거움. 개념이 잡혀야 돼. 됐죠?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 그러면 b가 뭐라고? 마이너스 6a. c가 뭐라고? 플러스 9a. 한 문자로 통일시키는 거지. 그냥 a는 그냥 있어. 얘가 이보다 작아. 됐죠? 그럼 난 여기서 먼저 a로 나눠. a를 없애. 근데 a가 무슨 수? 음수죠. 그러면 나눠버리면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6 부등호 방향 바뀌는 거지. 음수로 나눴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거 공통 인수가 뭐 있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으로 나눠. 그럼 마이너스 3으로 딱 나눠주면 플러스 2가 되겠지. 마이너스 3이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3으로 나눴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 또 바뀌겠지. 이해돼요? 예. 두 번 해준 거야. 한 번에 할 수 있는데 마이너스 3의 1로 나눌 수가 있어. a가 음수니까 3의 1은 양수야.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나눌 수가 있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두 번 해주는 거야. 됐지? 이건 인수분해. 1, 2, 2, 1 마이너스 플러스. 됐나요? 그럼 이것은 x 마이너스 2 2x 플러스 1. 얘가 0보다 작다. 그럼 얘는 그래프를 해주면 아랫볼로.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가 플러스 2. 0보다 작다니까 이 사이 범위.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겠고 2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x의 범위가 나와. 근데 정수 x의 개수는. 그럼 이 속에 있는 정수는 뭐가 있어? 0이 있겠고 1. 딱 딸랑 두 개가 있겠지. 그죠? 0하고 1. 이래놓고 막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안 돼. 이 미친놈이야. 0하고 1 두 개. 정답 몇 개? 두 개. 이렇게. 2번 되겠습니다. 이런 게 모의고사입니다. 이런 게 나중에 수능형으로 발전합니다. 공식만 해서 되지 않잖아요. 정확하게 개념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원리를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이젠 마지막 개념입니다. 2차 부등식의 해의 조건입니다. 이제 2차 부등식을 구했어. 해를 가지고 이제는 작성을 하는 거야. 자, 해를 가지고 작성을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거의 다 왔어. 마지막이야 이게. 해가 이제는 2차 부등식 해를 줬어. 이렇게. 사이범위야.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부등식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최고창의 개수 양수니까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서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야. 그지? 그럼 어떻게 돼? 이것은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가 0보다 작다가 돼야지만 해가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죠? 거꾸로 추적할 수 있잖아. 최고창의 개수가 1인 거니까 1을 곱해도 부등호가 변하지 않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개시켜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합 x 플러스 2분의 곱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2차 부등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해를 가지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x가 알파보다 작고 x가 베타보다 커. 바깥범위야. 이쪽하고 이쪽이야. 그럼 이것은 이런 것은 크다지. 0보다 큰 거 아니야? 0보다 큰 범위 아니야? 0보다 크다야. 오케이? 정리해. 그럼 0보다 크다. 이렇게 바뀌는 거라고. 최고점 개수가 1일 때. 2일 때는 양변 2로 곱해주면 된다고. 이해되셨죠?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 바로 절대 부등식이 되게 한 조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할 조건. 이겁니다. 절대 부등식이 되게 한 조건. 그때 2차 부등식에서 난 얘를 얘 이꼴 0의 판별식을 D라고 했을 때 모든 실수 X에서 얘가 성립하려면 외우지 마. 그려. 난 얘를 Y로 잡아. 2차 함수지. 얘가 X축이야. 얘가 Y는 0축이라고. 그지? 그럼 얘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야 돼?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붕 뜨면 되잖아. 이게. 그죠? 이러면 되잖아. 그럼 붕 뜨려면 이 2차 함수와 이 직선이 교점이 있어 없어? 없어. 교점이 없다는 소리는 실근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이 두 개를 연립시킨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 D가 어떻게 돼야 돼?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야 돼. 서로 다른 두 합은 가져야 돼. 그리고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돼야 되는 거니까 A는 최고점 합백에서 A는 양수가 돼야 돼. 그러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0보다 크게 돼 있어. 단. 이해되죠? 만약에 크거나 같으려면 큰 건 이거야. 같아도 된대. 그럼 같아도 된단 말은 하나가 더 추가될 수 있다는 소리지. 이렇게 접해도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커도 되고 얘가 0해도 돼. 그러니까 이때는 접하는 경우 판별 D가 접하잖아. 중근 같죠. D가 0이 돼도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래도 땡큐 또는 이래도 땡큐니까 D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네. 그리고 아래로 볼록은 변함이 없겠고 그래서 A는 양수고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겁니다. 이거 하나가 추가되는 겁니다. 옛날 기억나시죠? 여러분 전부 다 끄덕거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인상 찡그는 사람은 뭐야? 다시 기본서로 가서 이 부분은 목숨 걸고 하셔야 돼. 이게 돼야 수투가 돼. 직접 출제되는 수투가 된다고. 선생님 저 이과인데요. 수투 안 나오는데요. 수투가 돼야 미적분이 된다고. 이과는 미적분이 된다고. 알겠어요? 수투 안 되면 미적분 안 돼. 가는 겁니다. 성립합니다. 0보다 작대요. 생각해봐. 그러면 얘가 X축이야. 0보다 작은 게 모든 X에 대해서 0보다 작아야 돼. 그럼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지. 그치? 그러면 일단 A가 음수가 될 것이고 X축과의 교점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이 방정식의 판별식 D가 어떻게 돼야 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져야지. 0보다 작다가 되는 거지. 일단 됐죠?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는 여기 하나 더 추가돼. 뭐가 추가돼? 이렇게 접해도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D가 이때는 0되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D가 A는 음수 똑같고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겁니다. 이것들 여러분이 외우는 게 아니다. 그려. 이렇게 그릴 수 있어야 돼. 만들 수 있어야 돼.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야. 만드는 거야. 오케이. 자, 딱 두 문제만 더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 직선보다 항상 아래쪽에 있도록 하는 실수 A값의 범위를 구하라. 그럼 눈을 딱 보니까 이 직선은 기울기가 음수야. 그러면 땅을 찔러. 이렇게. 저 직선이라고. 근데 요 2차 함수는 이 직선보다 무조건 아래쪽에 있어야 돼. 그럼 이 그래프가 최고창 A가 양수가 되려면 양수는 아래로 볼록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 그럼 언젠가 이 직선을 뚫고 하늘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겠지. 그럼 A는 뭐가 돼야 돼? 음수가 돼야 돼. 위로 볼록이 돼야 돼. 그래서 위로 볼록에서 이렇게 침범하면 돼? 안 돼? 안 돼. 항상 아래쪽이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야 된다고. 이런 상황. 그래프의 개형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난 얘가 어떻게 돼야 돼? 얘가. 얘가? A는 무조건 음수가 돼야 돼. 이걸 걸러내야 돼. 그리고 교점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나는 저 A, X 제곱 빼기 3하고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A하고 이놈의 Y 값이
이놈의 함수값이 이놈의 함수값보다 무조건 밑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 무조건 작아야 돼. 이미 x값을 딱 대입해. x값 딱 대입했을 때 요놈의 y값이 요놈의 y값보다 무조건 작아야 된다고. 그래야지 아래에 있는 거지. 요놈의 y값이 요놈의 y값보다 작아야 된다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됐죠? 얘를 모든 실수 x에서 항상 성립해야 돼. 이항시켜. 그럼 a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a 빼기 3이 0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2차 부등식이 되겠죠. 얘가 모든 실수에서 성립해야 돼. 항상 어떤 x값을 대입해서 성립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지. 얘가 y는 0축, x축이잖아.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 맞지? 맞아요? 그러면 일단 a가 음수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판별식 d가 얘를 0되게 하는 판별식 d가 교점이었기 때문에 0보다 작으면 되겠네. 근데 얘가 짝수배니까 4분의 d 짝수 판별식.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돼. 그럼 a는 음수고 4분의 d 갑니다. 그럼 b'의 제곱 2의 제곱이니까 4 마이너스 ac a배 a 빼기 3 얘가 0보다 작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4가 0보다 작습니다.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줍니다. 그럼 a 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가 0보다 큽니다. 인수로 들어갑니다. 그럼 a 마이너스 4 a 플러스 1 얘가 0보다 큽니다. 됐죠?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겠고 또는 a는 4보다 큽니다. 근데 제한된 범위가 a가 음수입니다. 이것과 이것의 공통범위는 어디입니까?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런 공통범위가 되겠습니다. 음수면서 이 조건을 만족해야 돼.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게 내가 구할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뭐 문제에서는 뭐 이 a의 범위를 만족할 최대 정수값을 구하라. 그럼 얼마죠? 최대 정수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됐나요? 자, 여기서 기출 문제입니다. x가 이제 제한된 범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때 실수 k의 최소값 구하라. 제한된 범위입니다. 그러면 저 부등식을 다 이항시켜. 기본으로 바꿔. 그러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플러스 3 빼기 k가 있습니다.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이렇게 가져오는 게 좋습니다. 그럼 난 얘를 fx로 잡아줍니다. 그럼 fx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어떤 범위에서? 이 범위에서. 그럼 저 2차 함수를 그려. 2차 함수를 그려주면 대칭축이 뭐죠? x는 마이너스 2 곱하기 a분의 b가 되는 거니까 이거 약분 딱 때려버리면 2분의 1이 대칭축이 되겠네요. 됐죠? 그랬을 때 최고창이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해. 이렇게 탁 대칭축이 얼마라고? x는 2분의 1이 된다고. 그때 제한된 범위가 마이너스 1서부터 1까지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이 조금 더 갈 것이고 1이 이만큼 오겠죠. 왜? 대칭축인 거니까. 마이너스 1이 1보다는 더 멀리 있다고. 그럼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진다고. 마이너스 1과 1이 포함되기 때문에. 자, 저 초록색 그래프가 저 범위에 있는 모든 함수값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작아도 되고 같아도 되고. 그럼 이 0은 뭐냐? 이 0은 뭐냐? 바로 y는 0인데 얘가 무슨 축? x축이야. 그 x축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고. 그러면 생각해봐. x축이 이렇게 있으면 땡큐지. x축보다 얘가 이 초록색이 작잖아. 그치? 그래서 이때는 뭐냐면 저기 마이너스 1을 대입한 저 f 마이너스 1이 0보다 x축이 y는 0이잖아. 0보다 작으면 땡큐잖아. 그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얘가 x축이야. 얘가 x축이 마이너스 1을 지나가. 즉 f 마이너스 1이 0일 때가 있다고. 그래도 땡큐야? 그래도 땡큐냐고.
F-1이 0이면 0과 같잖아. 그지? 0보다 작거나 같다며. 그래 땡큐라고. 그러면 얘가 0이면 나머지는 0보다 작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0보다 작거나 같을 경우잖아.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도 땡큐라고. 근데 X축이 이렇게 돼버리면, X축이 이렇게 돼버리면, 즉 F-1이 X축, 0보다 클 수가 있잖아. 그때는 만족할 수 없는 거지. 이때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두 가지라고. 그래서 내가 구할 정답은 바로 저 F-1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고. 됐죠? 빠지는 거야 이렇게 그래프를. 최대값. 이것의 최대값이잖아. 최대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전체 값은 0보다 작거나 같을 거 아니야. 마이너스를 대입합니다. 그럼 2 플러스 2 플러스 3 마이너스 K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내가 구할 K값의 범위는 7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내가 K값의 범위입니다. 최소값은 얼마입니까? 최소값은 7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풀어주시면 여러분 이제 부등식은 내가 좀 한다. 할 줄 안다. 이래놓고 수학 1, 수학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부등식 안 나올 것 같아? 지수부등식, 로그부등식 다 나와. 삼각부등식 다 나온다고. 미분, 부등식과 미분 나온다고. 이것들이 되는 거야. 이것들이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이걸 갖춰줘야. 됐죠? 다음 시간에 이겁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연립 2차 부등식 갑니다. 그리고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조건. 잘 안 보이나?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조건. 이거 갑니다. 좀 특수한 상황. 2차 부등식의 좀 활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숙제입니다. 숙제는요. 개념 복습하시고요. 빠진 부분 반드시 철저히 복습하시고 개념원리 익히기 문제 풀어보시고 필수 예제 확인 체크까지 빨리 이렇게 풀어봐. 다지고 가라고 여러분들이. 그건 스스로 여러분이 알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정도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오케이. 자, 깨달았어.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어. 근데 실천을 하지 않으면 그 깨달음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힐트입니다.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학 만점으로 가는 계단. 수학은 이지. 쉽게 가르치는 선생 넘버원 이지훈이었습니다.